안녕하세요, 마인드샷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요, 아주 자세하고 또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난 7월에요, 1차 지원금으로 15만 원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이명진 세무사님 모셨습니다. 세무사님, 그 첫 번째 지원금 받고 나서요, 추가로 또 지원금이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1차 지원금 외에도요, 정부에서 국민들의 어떤 소비 여력을 좀 돕기 위해서 2차 민생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1차 지원금 15만 원 받으시고, 그걸로 이제 종료됐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2차 지원을 통해서요, 1인당 1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1차 지원금을 받으셨다고 해서 이 2차 지원금이 자동으로 이렇게 통장에 들어오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절차를 거치셔야만 10만 원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더 받으려면 꼭 신청을 해야만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정보네요.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10만 원 못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이 중요한 2차 지원금 신청은요, 언제부터 시작되고 또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그 신청 기간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2차 민생지원금 신청 기간은요, 다가오는 9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마감일은 10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 신청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 있잖아요. 그러니까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에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릴 수 있으니까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일제가 시행될 수 있습니다. 요일제요? 1차 때처럼요? 네, 맞습니다. 이 요일제라는 것은 주민등록번호상의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서요, 특정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 또는 6인 분들, 화요일에는 2 또는 7인 분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이건 1차 지원금 신청 때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경험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물론 이 요일제는 신청 첫 주에만 아마 한시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부터는 요일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정확한 요일제 시행 여부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부 발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신청 마감일 10월 31일 금요일까지는 꼭 신청을 완료하셔야 10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 그리고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신청 요일이 정해지는 요일제가 있을 수도 있다. 네,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차 때처럼 카드나 상품권으로 받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또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요, 1차 때 받았던 방식이 좀 불편했다 하시면 이번에는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네. 신청 방식은요, 1차 지원금 때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4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가장 편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첫째는 평소에 사용하시는 신용카드나 혹은 체크카드를 통해서 충전받는 방식입니다. 이건 이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아니면 연계된 은행 창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요, 해당 카드 포인트나 충전금 형태로 지원금이 지급되는 거죠. 둘째는 선불카드 방식입니다. 이거는 특정 카드사의 포인트가 아니라 지원금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실물 카드를 신청해서 받는 방식인데요. 은행 창구나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신청하고 또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는 지역사랑 상품권입니다.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형태로 지급받는 것인데요. 이게 종이 상품권일 수도 있고 카드 형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모바일 앱 형태일 수도 있고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좀 다양합니다. 평소에 지역사랑 상품권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이게 익숙한 방식일 겁니다. 네. 그럼 방식 변경도 가능한가요? 1차 때랑 다르게 하고 싶으면요?
네, 그럼요. 질문 주신 것처럼 1차 때 이용하셨던 방식이 혹시 좀 불편하셨다면 이번 2차 신청 때는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변경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차 때 A카드사 신용카드로 받으셨는데 이번에는 B카드사 체크카드로 받고 싶다 하시면 그렇게 변경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는 1차 때는 카드로 받았지만 이번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 하시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소비 패턴이나 편의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방식별 신청 절차나 세부 내용은 카드사나 지자체 공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4가지 방법, 신용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이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또 1차 때와 다른 방식으로 변경도 가능하다는 점. 이거 아주 편리하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한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이 10만 원 추가 지원금 말입니다. 혹시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뭐 소득이나 재산 같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네, 이 2차 민생지원금은 모든 국민에게 다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요,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가구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죠. 소득 하위 90%요? 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이 소득 하위 90%를 나누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입니다.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같이 가입 형태와 가구원 수를 고려해서요.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2025년도 기준 금액은 신청 시점에 맞춰서 정부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제 참고 삼아서 작년, 그러니까 2024년 기준을 좀 말씀드리자면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약 20만 9,970원, 이걸 초과하면 상위 10%로 분류되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가구 합산 월 보험료가 약 27만 3,380원, 이걸 넘으면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었고요. 맞벌이 가구 등은 기준이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작년 기준이 그렇군요. 그럼 대략 어느 정도 소득이나 재산이면 해당될까요? 네, 이 보험료 기준을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략 환산해 보면요. 직장 가입자의 경우 외벌이 기준으로 월 급여가 대략 한 800만 원 이상이면 상위 10%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는 이게 조금 더 복잡한데요. 재산세 과세 표준이 되는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1억 원을 제외한 순자산이 약 5억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럴 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었고요.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금액들은 어디까지나 작년 기준이고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참고만 해야겠네요. 네, 올해는 물가 상승률이나 여러 경제 여건 변화를 고려해서 이 기준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가장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요. 신청 기간이 시작될 때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건강보험공단 또는 카드사 등을 통해서 제공될 본인 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 이걸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연금소득이나 금융소득이 많은 경우 같이 좀 복잡한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공식 발표를 기다려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소득 하위 90%라는 기준이 있고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작년 기준은 참고만 하고 올해 발표될 정확한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할 때 혹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딱 정해져 있다거나 아무 가게에서나 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거나 이런 제한 같은 것이 있는지요? 네, 그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원금을 받으시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그리고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 기한입니다. 1차로 받으셨던 15만 원, 그리고 이번에 2차로 받으시게 될 10만 원. 이 모든 지원금은요. 반드시 올해, 그러니까 2025년 11월 30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11월 30일이요. 올해 말이네요. 네, 맞습니다. 11월 30일 자정이 지나면 사용하지 않고 남아있는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국고로 환수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거나 내년으로 2월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11월 30일이라는 마감일을 꼭 기억하시고 그 전에 계획적으로 모두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 기한 넘기면 그냥 없어진다니 이건 정말 꼭 기억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용처 제한입니다. 이 소비 쿠폰은 아무 곳에서나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제한이 있는데요. 첫째는 지역 제한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아,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만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특별시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고 경기도민이라면 경기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부산에 사시는 분이 서울로 여행 와서 사용하실 수는 없는 거죠. 둘째는 업종 및 규모 제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매장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 매출 30억이에요. SSM, 온라인 쇼핑몰, 또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 같은 곳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그럼 동네 가게 같은 곳은 대부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본사 직영점은 대기업 운영으로 간주돼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가맹점, 예를 들면 동네 파리바게트나 편의점, 치킨집 같은 곳들은 연 매출 기준을 충족하면 사용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작은 가게들 중에서도요. 임대 매장 형태로 운영되고 연 매출 기준, 즉 30억 원 이하를 만족한다면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좀 복잡하니까요. 방문 전에 해당 매장에 직접 문의해 보시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신청한 카드사나 지자체 입 같은 데서 제공하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아, 프랜차이즈나 마트 안의 가게는 확인이 좀 필요하군요. 배달앱은 어떤가요? 요즘 배달 많이 시키는데? 배달앱을 통한 주문 시에는 기본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배달앱에서 현장 결제를 선택하고요. 배달 오신 기사님이 가져온 단말기로 직접 결제하는 경우에는 만약 그 가게가 사용처 기준을 충족한다면 사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요. 간혹 가게에 설치된 키오스크, 그러니까 무인 결제기에서는 이 지원금 카드가 인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요. 가게 직원에게 직접 요청해서 일반 카드 단말기로 결제를 시도하시면 대부분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 사용할 때 신경 써야 할 점들이 꽤 많네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11월 30일까지 꼭 다 써야 한다는 것. 남으면 그냥 사라진다는 점이군요. 그리고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만 또 연 매출 30억 이하인 가게에서만 쓸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겠고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는 안 되지만 동네 가게나 프랜차이즈 가맹점은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씀이시네요. 자, 그럼 세무사님,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잊지 않도록 2차 지원금 신청과 사용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해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내용 5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주십시오. 첫째, 10만 원 추가 지원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월요일부터 10월 31일 금요일까지입니다. 둘째,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가 결정되니까요. 신청 전에 정부의 공식 발표 기준을 꼭 확인하시거나 관련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 지급 방식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옥사랑 상품권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1차 때와 다르게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사용기한이 매우 중요합니다. 1차 지원금 잔액과 2차 지원금 모두 합쳐서 반드시 2025년 11월 30일까지 사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째, 사용처에 제한이 있습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광역지자체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등을 제외한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매장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전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세무사님 오늘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차 지원금 받으셨던 분들 오늘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요.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원금 신청 절대 놓치지 마시고 10만 원 추가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마인드샷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정보가 필요할 만한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다가 더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요. 언제든지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50대 은퇴 자산 관리 딱 7가지 전략만 기억하세요. 노후 걱정 없는 현실 팁 공개 편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하신 분들께 정말 꼭 필요한 내용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